장마가 막 끝나고 추석을 전후한 가을에 피해살이가 급증하는 이것. 이것은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계 증상과 침, 눈물, 소변의 조절 능력을 잃는 부교감 신경계 증상, 그리고 어지럼, 환각 등의 중추신경계 증상까지 다양한 이상 증세를 일으키며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것으로 인한 사고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며 미국에서만 연간 2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이 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9년부터 7년간 이것 때문에 121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11명은 사망했는데, 그렇다면 유독 가을철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요즘이 가을철이거든요. 유독 가을철에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을하면 낙엽, 낮잠 많이 자고 많이 졸려오니까. 그렇죠.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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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절기. 그리고 또 청고밥이 해가지고 먹는 걸 많이 먹잖아요. 책 많이 보죠? 독서의 계절이죠. 가을에? 네. 책보다 쓰시는 거.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한번 있어보자. 이게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감기? 가습기? 이게 바로 이제 그 일제도 있고 중국제도 있고 홍콩제도 있고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독감이죠. 뭐 일본 A형, 감기요? 홍콩 B형. 뭐 이런데 이 독감이 그저 감기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이 환절기에 이게 또 일교차 심해지면서 이게 들어옵니다. 감기 비슷하게 독감이 들어왔다가 이게 심해지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노약자나 어린이 같은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하죠. 감기가요? 그럼 독감이 수분. 그럴 수 있지. 독감입니다. 독감? 정답은 독감. 그럴듯했는데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종류도 많고요. 또 그러니까 수분도. 종류도 네. 많고. 감기 수분. 모기? 종류가 다양하고 모기? 수분이 필요한 거. 혹시 저기 가을에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야외 활동을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 되나? 과다한 약물 복용. 저도 막 요즘 홍삼 때리고 막 다 때리거든요. 제가 몸에 좋다는 거. 이거를 막 섞이면은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속에서 탈이 나는 거. 폭파. 몸에 좋다고 몸에 좋은 거다 먹었다가. 과도한 약물 복용을 해서 노홍철 씨처럼 말이 많아진다? 아니면은 일리가 있어. 과도한 약물 복용! 몸이 허해져. 가을에 몸이 좀 허해짐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계속 배고프고. 저 뒤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역시 그죠? 힌트를 좀 바꿔가야 돼. 오늘 문제 왜 이래요, 진짜? 엄청 어려운데요? 이 문제가 까칠해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저 선생님. 네. 이름이 광대 땡땡입니다. 광대 땡땡. 광대뼈? 광대요? 네, 광대? 광대뼈. 광대 땡땡이요? 네, 이럴 땐 이제 막내가 나가는 그럼 거죠. 막내가 나가는 네, 거지 막내가. 이럴 때는. 제가 생일이 좀 빨라요, 종류보다. 여기서 유효해야 돼. 가서 인삼 하나 툭 때리고 와봐. 인삼이 하도 옷도 인삼 색깔이잖아. 인삼. 저기 약초 쪽으로다가 한번 해보세요. 광대. 저는 버섯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버섯? 네. 이 독버섯이 있잖아요. 광대버섯. 광대같이 이 버섯 머리같이 광대 같아가지고 그리고 얼룩덜룩 해가지고 좀 약간 광대 같잖아요. 그게 고가 자연산 우리나라 자연산 이 송이버섯인데 굉장히 비싸요. 몇 개에 막 50만 원이래요. 못 먹어. 노홍철 씨 드셔보셨어요? 아니, 드셔. 종류에 따라서 비싸지. 이게 비싸요. 고기 없어도 항상 적용을 하는 걸. 골고루 맞기는 맞아. 맞아. 정답 버섯. 야, 우리가 인삼을 했는데 네. 자력으로 맞췄어요. 오, 놀라워라. 위기 탈출 넘버 원.
독버섯입니다. 독버섯. 따서 그냥 먹으면 등산의 계절 가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이 산식물들을 함부로 채취해 먹었다가 중독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채취한 야생 버섯을 먹고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버섯을 식용으로 잘못 알고 먹었다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중독 사고의 주범은 장마가 끝난 직후 초가을에 무섭게 번식하는 독버섯. 독버섯 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는 흔히들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분하는 잘못된 속설을 믿고 판단하여 야생버섯을 따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흔히 알고 있는 독버섯에 관한 속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 식용버섯은 좀 화려하지 않다. 그리고 독버섯은 좀 화려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버섯갓이 세로로 찢어지면 독버섯이 아니라고 하던데. 아주 아름다운 버섯은 독버섯에 속하고 식용버섯은 이렇게 쪼갰을 때 이렇게 고기가 찢어지듯이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곤충이나 벌레가 먹는 버섯이면은 식용 아닐까요? 자, 이러한 속설 과연 맞을까요? 하나, 버섯대가 세로로 찢어지면 독버섯이 아니다? 먼저 식용버섯인 느타리버섯, 세로로 잘 찢어집니다. 잘 찢어져요. 근데 모든 버섯은 저렇게 찢어지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독버섯은 어떨까요? 그 독버섯이래. 네. 대표적인 독버섯인 도구산 광대버섯. 잘 찢어지는데요. 독버섯이지만 역시 세로로 잘 찢어집니다. 색깔도 요란하지도 않네. 둘, 버섯색이 화려하지 않으면 독버섯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이 버섯의 화려함 정도를 인지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르며 실제로 맹독성 버섯은 현란하게 화려한 편은 아닙니다. 곤충이나 벌레가 먹은 것은 독버섯이 아니다. 곤충과 민달팽이는 사람보다 버섯 독소에 대한 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벌레가 먹는 독버섯도 많습니다. 소금물에 절이면 독성이 사라진다? 맹독성 버섯은 독소 물질이 소량으로도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금물에 절인다고 하여 독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독버섯을 식별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없으며 전문가가 아닌 이상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분하기란 어렵다는 것. 야생으로 만지는 건 딴 특히 잘못된 독버섯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식용버섯과 그 모양이 매우 비슷해 중독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요주의 버섯이 있으니 요주의 버섯 1순위 도구산 광대버섯. 버섯 전체가 백색이며 달걀 모양의 갓을 가지고 있고 아래 부분에는 대주머니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도구산 광대버섯은 식용버섯인 갓버섯과 매우 비슷해 우리나라 독버섯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범입니다. 실제로 육안으로 봐도 잘 분간이 되지 않는 두 버섯. 차이가 없어요. 도구산 광대버섯은 일명 죽음의 천사라 불리울 정도로 버섯 중 가장 강한 맹독성 버섯으로 이를 먹게 되면 10시간에서 20시간 이내에 급격히 심한 복통, 구토를 일으키고 설사 등의 콜레라 증상과 함께 간장, 심장, 신장 장애를 일으키고 3일 이내에 적당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1, 2위를 다투는 독버섯인 개나리 광대버섯. 광대자 들어가면 다 안 좋네요. 개나리 광대버섯은 턱받이가 노란색인 것을 빼고는 도구산 광대버섯과 형태, 모양이 같으며 중독 증상 또한 같은데 식용버섯인 꾀꼬리버섯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식용 개암버섯과 착각해서 먹을 경우 구토, 사지마비,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노란 다발버섯, 느타리, 표고버섯과 비슷하며 먹었을 경우 통증과 함께 눈앞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현상이 생기는 화경버섯. 나비가 또한 식용인 흰 굴뚝버섯으로 착각하기 쉬운 검은 쓴맛 그물버섯은 환각성 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작진은 실제로 이런 맹독성 독버섯을 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지
버섯 전문가와 함께 가까운 수원의 광교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과연 독버섯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약 40분가량 올라갔을 때 하얀색의 버섯을 발견한 제작진. 저 식용인가? 독버섯이래. 바로 맹독을 가진 도구산 광대버섯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자 대표적인 독버섯인 개나리 광대버섯 발견. 도구산 광대버섯과 마찬가지로 하나만 먹으면은 치사량에 도달하시는 그런 맹독성 버섯이에요. 하나만 먹어도 죽다.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도 맹독성 버섯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야, 다 독버섯이에요. 만약 섣부른 판단으로 채취해 먹을 경우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버섯들은 대부분 독성분이 치명적이어서 먹은 뒤 6에서 8시간 후면 구토나 설사, 근육경련, 환각 등의 증세를 나타나고 독성분이 간세포까지 파괴했을 때는 알부민을 이용한 혈액투석으로 피를 걸러주지 않는 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니고는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설픈 속설만 믿고 야생버섯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독버섯과 함께 주의해야 하는 가을철 중독사고의 원인 독초. 독초 역시 부정확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지식에 근거하여 직접 채취,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도 맞죠? 이게 심장에 좋은 약초야. 그래요. 특히 전문 병원에서 정제해 사용하는 약초를 뭐가 뭐에 좋더라는 식의 말만 믿고 산에서 직접 채취해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무모하다. 하지만 어설프게 약초에 대해서 알고 무턱대고 먹을 경우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끓이는데도. 일례로 한약에서 경련을 진정시키고 천식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약초인 미치광이 풀. 미치광이 풀은 그 모양이 먹음직하게 생기기도 해 나물처럼 쉽게 채취해 먹을 수 있는데 하지만 미치광이 풀은 이를 먹을 경우 이름 그대로 미쳐 날뛰게 된다 하여 미치광이 풀입니다. 2시간에서 4시간 만에 중독 증세가 나타나 얼굴에 홍조를 띠며 울고 웃기를 그치지 않고 평형 감각을 잃어 마치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게 됩니다. 또한 혼각을 호소하고 심하면 혼수, 사지, 경련 등을 일으키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또한 독초 역시 독버섯처럼 그 모습이 식용나물과 비슷해 채취해 먹었다가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 식용나물과 비슷해 중독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주요 독초에는 첫 번째, 은방울꽃. 은방울꽃은 특히 가을에 꽃이 지면 그 모습이 나물로 많이 이용하는 산마늘이나 흔히 차로 마시고 있는 둥글레와 모양에 흡사하여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데 만약 이를 먹게 되면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를 보이게 되며 아주 심하면 급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약재로 유명한 당귀와 비슷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지리강활. 모습은 비슷해도 지리강활은 참당귀와 달리 줄기마다 붉은색을 띠며 역한 냄새가 나는데 만약 이를 먹게 되면 엄청난 맹독성으로 눈이 충혈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경련을 일으키며 즉사하거나 1-2시간 정도 지나면 목숨을 잃게 될 정도입니다. 또한 일반 미나리로 착각해서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독미나리. 독미나리 있어요? 독미나리는 일반 미나리와 달리 향이 없고 나쁜 냄새가 나는데 생긴 거 비슷해. 만약 독미나리를 먹게 되면 신경 중추가 마비되며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이렇듯 가을철 산에서 독버섯이나 독초에 대한 어설픈 지식으로 잘못 채취해 먹다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04년 경북 영주에 사는 한 일가족이 독버섯을 먹고 2명이 숨졌으며 또한 같은 해 수원에서는 당귀인 줄 알고 지리강활로 쌈을 싸먹고
온 가족이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을철 독성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독버섯 중독 사고는 속설로 내려오는 독버섯 구별법만 믿고 함부로 버섯을 채취해 먹는 경우로 야생버섯은 대부분이 독버섯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야생버섯은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초 역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독초와 산나물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으며 또한 아무리 좋은 산나물이나 약초라 하더라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을 경우 함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만약 야생버섯이나 독초를 먹은 후 메스껍거나 구역질이 나고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먹은 음식물을 즉시 토해내고 먹다 남은 버섯이나 독초를 병원에 가져가 보여주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야생식물,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을에 저 등산하시면서 저런 것들 이렇게 직접 따서 드시는데 따서 먹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맞아요. 네. 이 독버섯이나 이런 거는 끓였을 때 네. 은수저를 담그면은 그것이 색깔이 변한다. 그래갖고 왜 임금님 수라상에는 항상 은수저가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이제 독이 있나 없나 그것도 다 이게 검사가 되고. 맞아요. 사극 많이 하셔서. 네. 예. 저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 그게 맞는 얘기. 은으로 그 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독 성분이 황화물계의 독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별을 할 수 있는데 그 물질이 하나밖에 안 되는군요. 근데 이것이 황화물계가 아니기 때문에 은으로는 판별할 수 없습니다. 완전 잘못된 얘기네 그것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열매 그리고 온나무, 기온나무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만지기만 해도 피부 알러지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개온나무의 경우는 그게 독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개온나무 역시도 옷이 오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정말 독버섯과 독초를 구분할 자신이 없다면 이런 엄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안전이 있다. 이런 얘기 하나 던지면서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위기 탈출 넘버 1!